반갑습니다. 삶과 추억 W 오늘은 전무 출신의 투철한 서원과 사명감으로 중앙총부 교화부와 예비교역자 양성기관인 영산설학대학교에 근무하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25년 동안 해외교화에 열성을 다해오신 곡타원 오선도 원로교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곡타원님은 미국에서 오랜 동안 교화 활동을 또 해오시다가 금년에 3월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요. 요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3년 연장을 했어요. 정년 연장을 하고 3년간 했는데 작년에 좀 떨림 증상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진찰을 하니까 파킨슨이라고 그런 병명이 나왔어. 근무를 더 하는 것보다 치료를 우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퇴임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구 수성교당에 동생 교무가 근무를 하는데 네. 거기 같이 있으면서 치료도 받고 교당 일도 좀 같이 도와주면서 네. 쉬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럼 어떠신가요? 작년 12월부터 이왕 한 9개월간 네네. 치료를 받아왔는데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조금 찌고 그래서 이제 살이 찌니까 기운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훨씬 몸이 좋아졌고 손떨림 증상은 이제 그 치료사가 네. 좀 이 몸이 나아지려고 반응을 한다고 하니까 예. 좀 보기는 그래도 네. 마음은 편안해요.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곡타원님께서 살아오신 삶과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곡타원님께서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시게 됐는지, 원불교와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저희 집이 익산교당 바로 옆에가 집인데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하셨어요. 네, 그때 수양원에 계시는데 퇴임한 그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입교를 시키셔가지고 이제 나가시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교당 다니는 걸 보니까 기도 때면 꼭 흰 치마 흰 저고리 기도복 입고 기도를 열심히 나가시는 걸 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구정 기도 100일 기도를 한다고 어머니가 또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좀 따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기도 마치고 입교를 했어요. 스스로 찾아가신 거네요. 어머니 따라갔죠. 그래도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어머니의 연원으로 그렇게 교당은 찾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원불교에 대한 매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냥 가실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원불교를 잘 몰랐어요. 네. 그때 교모님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그렇게 눈에 크게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익산교당에 이제 처음 어머니 따라서 법당을 들어갔는데 이론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충격 같은 건 아닌데 이론상이 참 신기하고 이게 좀 특이했어요. 네. 그래서 기도 30분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이론상만 30분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나 입교하고 가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학생회를 다니신 거네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2학년 때니까 2학년 3월부터 이제 학생회를 다녔죠. 그래서 2년간 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셨잖아요. 전주에. 예, 전주 교육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네네. 이제 통학을 못하니까 이제 그 익산교당에 계신 분 소개로 전주 교동교당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 교동교당은 이제 하숙을 해서 네. 유지를 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교동교당의 교무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균타원 신재근 교무님께서 계셨어요. 네네. 그때 하숙생이 12명이나 있었는데 처음엔 대학생은 안 둔다고 방도 없다고 네. 그랬는데 내일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워서 네. 저 법당에서라도 잘 테니까 좀 있게 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당방에 그 가문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있으면서 학교를 다녔죠. 또 교당과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네요. 하숙 생활을 또 교당에서 하셨으니까. 예. 그럼 전무 출신을 서원하게 되신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네. 3월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4월 초 그냥 한 달 정도 이제 지내니까 교무님께서 야, 너 전무 출신 하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 교무님 사시는 걸 보니까 뭐 교무로서 전무 출신으로 한생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대답은 안 했지만 네. 자동적으로 이제 할 생각을 냈었죠. 전무 출신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인식 뭐 이런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무님 그렇게 사시는 것도 네. 이제 일반 가정에 산 것보다 네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하셨어요? 그때 네. 균타님께서 네. 이제 바로 원광대학 1학년으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총무에서 상해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벌써 4, 50년 되니까 그 교사 자격증이 귀한 때라서 예. 교무도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 뭐 유치원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갖고 오라고 그러셨대요. 예. 그런데 2년 마치니까 이제 의무기간이 교사를 해야 이제 소멸이 안 되니까 그래서 3년 하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운봉과 인연은 그때 예, 그때 있었나요? 첫 발령 네. 운봉면으로 났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좌산 상사님께서 그때 네. 교무님으로 계셨고 네. 그래서 교당에서 이제 3년간을 또 하숙을 하면서 아. 교사를 했죠. 그러니까 출가 이전이지만 그때는 일반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면서 온불교와의 끈을 이제 이어오셨던 거군요. 5년간 교당에서 생활한 거나 예,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간사 과정을 일반 그 이제 현직에 이제 있으면서 예. 그 과정을 거치신 거네요. 예, 두 교당 살면서 전무 출신의 삶을 어렴풋이 네.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하게 되면 보통 가족들의 반응이 좀 다양하잖아요. 찬성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도 하실 수가 있고. 가족들은 어떠셨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를 냈어요. 네. 교당에서 있으면서 네. 전무 출신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집에를 갔는데 엄마가 그러세요. 당신도 입교를 해서 물교 다녀보니까 전무 출신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이제 나는 늦었고 우리 6남매 중에 누가 교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특히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시집도 안 가고 해봐라 그렇게 차마 말을 못 했었는데 예, 그렇게 전무실 하겠다고 편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찬성을 하셨군요. 아주 좋아하셨는데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아버님은 이제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제 드리니까 네가 간다고 하는데 내가 말릴 수는 없는데 전무실시는 해도 시집은 가야 한다. 그러시면서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가식에 오셨거든요. 예. 이제 출가식 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갖고 어머니한테 출가식 가보니까 이제 우리 딸 원불교에서 다 책임을 져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걱정을 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네. 그 이제 가족 중에 또 곡타원님의 뒤를 이어서 또 출가를 하신 동생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네. 원불교 가고 싶은 동생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는 어렵고 남자 동생 하나, 여자 동생 하나 이렇게 셋이 이제 반절 네.
3명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둘째 아들 남동생을 이제 권을 해서 원불교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좀 적성에 안 맞다고. 그러니까 기숙사 한 학기 살고 네. 그냥 군대 가더니 그냥 복학을 안 해서 그만두었고 막내는 이제 자기가 그 진타원님 네. 진타원님이시나 네. 그분이 이제 애기 부처님이라고 권을 하셔갖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점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예. 아, 익산교단 교무님, 익산교단 근타원님. 교무님, 근타원님. 예, 예, 네. 그랬는데 제가 가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불 보따리를 이고 이제 기숙사에 여다 줬는데 네. 그러면서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언니 따라갈게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가더니 네. 언니 교무 난 자신 없어 못하겠어. 교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뭐 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수양원에 이제 근무를 했는데 예, 예. 그 수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점심을 하면 좋겠다고 권을 많이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을 또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언니한테 가서 한 일주일간 언니 사는 거 보고 또 이제 오빠가 올케가 있는데 그 올케 집에 가서 또 한 일주일 또 살아보고 봤더니 시집가고 이제 가정을 가진 언니들이 사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쁘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게 됐대요. 전무 출신을 서원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언니의 삶이 표본이 됐던 모양이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한 것보다 동생 하나 같이 하니까 훨씬 서로 든든하고 좋아요. 네. 네. 곡타원님 이제 원불교학과에 바로 이제 입학을 또 하시게 됐잖아요. 일반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교학과에 들어가셨는데 그 음악적인 소질이 굉장히 소양이 좀 특별하셨던 모양이에요. 학창 시절에 많은 작곡들을 또 하셨잖아요. 제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이제 3학년에 딱 편입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좌산 상사님께서 교화부장님을 하셨어요. 네. 익사교당에 저 추천하시고 바로 교화부장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예, 예. 그랬는데 그분이 어린이 교화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년에 이선조 교무가 있는데 거기는 뭐 다방면으로 다 재능이 있고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왔다 해갖고 이제 노래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 그때 성가도 하고 어린이 훈련도 하고 우리가 또 다니면서 각 교당에 어린이 이제 강습도 하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래 했던 것 같아요. 2년간을. 그런데 어린이 노래를 처음 찍게 된 거는 네네. 제가 이제 그 손정륜 그분이 효사님, 네네네. 효산 손정륜 교무님이 그때 총무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오라 그러셔요. 네. 그래서 이제 짝지를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 어린이 동요 가사를 3개를 써가지고 주시면서 노래를 좀 만들어 보라고. 근데 그때는 노래를 만들어 볼 염이 없었는데 생각이 없었는데 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붙여봤죠.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송관은 이제 교모님한테 한번 갖고 가봤어요. 이 노래가 잘 만들어졌나 그랬더니 쳐보시더니 뭐 그런 대로 괜찮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어요. 손정륜 교모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때 총부에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셨는데 한 7, 8명 모아놓으시고 대각전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니 이 노래를 쳐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다 이제 노래 부르면서 쳤더니 교모님들도 뭐 괜찮다고. 그래서 그 노래가 이제 그 어린이 노래로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정다운 친구라고 하는 예, 어린이 성가가 처음, 있잖아요. 그걸 작곡을 많이 하셨군요. 이게 손정윤 교무님이 네.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계기를 네. 주신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원불교 성가에도 그 곡타원님께서 작곡하신 곡이 있잖아요. 어떤 곡이 있나요? 이제 어린이 성가를 하고 네. 보니까 네네. 이제 어른님들이 가사를 보내주시면서 예. 이제 좀 곡 좀 붙여보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몇 년도인가 기억은 없는데 70년도인가 부터 대산 상사님께서 그 신년법문 글을 주시면서 그 세 줄 가사가 있어요. 네. 그거를 노래를 한번 붙여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곡을 붙여가지고 가서 불러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신년법문 나오면 12월 달에 그 신년법문을 저한테 보내주시가지고 네.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영산 학생들 노래를 배워가지고 네. 이제 인사드리면서 네. 신년법문 노래 불러드리고 아. 네, 그랬었죠. 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아, 신년법. 예, 근데 성가 중에 이제 두 곡이 이제 예. 대산종사님 신년법문 노래고, 아. 또 하나는 박달식 교무님이 예. 이제 어린이 노래 하면서 그 법인절 하늘의 기도를. 예, 그걸 노래. 주셔가지고 또 예. 해가지고 예. 또 그것도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번 하나는 청년회가 이제 영산에서 훈련을 하는데 순례 노래를 누가 지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곡을 붙여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네 곡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은혜 속에 네, 그거는 이제 예. 대산정사님. 그러니까요. 법문. 그 곡하고 그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 또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 네, 그것도 법문. 성가 지금 현재 우리 성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이잖아요. 네 곡 되더라고요. 네. 아주 명곡이 많은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작곡도 하시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이 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어린이 그 교전 발간도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언어로 이렇게 교전을 좀 풀이를 했던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그때 좌산 상사님께서 이제 교화부 네. 계실 때 이제 제가 졸업하고 교화부 근무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주정일 교수님 계세요. 근데 네. 어린이 예. 아마 전공하신 것 같은데 좌산 상사님하고 저하고 주정일 교수님하고 서희 그 어린이 교전을 풀어서 이제 정전 부분을 풀어서 해가지고 어린이 교전을 만든 것 같아요. 곡타원님께서 교화 훈련부에 계시면서 어린이 교전 발간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제 교화 첫 근무지가 바로 교화 훈련부였나요? 네, 졸업하고 네. 바로 교화부로 발령을 받았죠. 아, 그때는 기념관 그 아래 네. 거기가 교정원이 있어가지고 아,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규모가 적죠. 그런데 모두 가족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근무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네네. 그리고 저희 교화부에서 근무하면서 전국 교무님들을 다 상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입교증 관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선물센터 전신이었을 때 그거 좀 주사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무님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부서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니까 교화부 일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부서 일까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어렸지만 그 교단 전반에 대한 그런 방향이나 네. 그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어렴풋이 예. 이렇게 좀 감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큰 경험을 했던 네.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구 근무가. 옛날에는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네, 서로 그럼요. 그렇게 네. 근무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 교화부에 3년간 근무하신 이후에 이제 영산 선학대학교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네. 거기는 이제 예비교역자 양성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2년제였어요. 영산 선은. 예. 그랬는데 그때 중학교 과정이 또 있었고, 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 선원 교육을 같이 했죠. 이제 저는 주로 음악 담당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사감님이 계셨는데 1년 있으니까 저보고 부사감을 하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사감님은 누구셨는데요? 이양신 교원님 네. 사감님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1년 사감님 모시고 부사감을 했는데 네. 그분이 편찮으셔가지고 중간에 그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부사감이었던 제가 그냥 갑자기 사감을 맡게 됐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제가 30대 초반에 갔으니까 네. 학생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선원이었을 때. 네, 그러죠. 그래서 뭐 선생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친구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그 뒤로 한 10년은 사감을 주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어떻게 보면 영산선학대는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무가 되어야 할 이제 예비 교무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인데 그곳에서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죠. 네. 그러죠. 이 성지가 네. 그 은연중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살지 못하게 그런 기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16년 살았는데 아무 사심 잡념 없이 16년을 보낸 것 같아요. 재밌게. 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가면 새로 또 입학생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또 새로워지니까 또 방학이 있고 그래서 이 세월이 가는 줄 모르게 네. 그렇게 재밌게 살았던 것 네. 같아요. 그 영산에서 그 16년간 봉직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많은 또 스승님들을 또 모시게 되는 기원도 되지 않으셨나요? 아, 그때 이제 그 균타님도 이제 네. 저를 네. 추천해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어머니 네. 같은 분이시고 네. 또 주타원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때 원장님으로 계셨는데 네. 그분도 참 저희 친정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저를 키워주셨고 예. 그때 대산 상사님에 대한 두 분이 신심이 아주 장하시더라고요. 예. 살아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를 자연스럽게 그 대산 상사님께 연을 대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연이 더 중하다고 그랬는데 실감을 할 정도로 제가 엄불고 돌아서 참 인연폭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죠. 네. 대산 상사님께서도 이 영산에 자주 오셔가지고 예. 저희들을 많이 부촉해 주시고 훈증을 많이 해주셨군요. 네. 영산은 사실은 우리의 이제 마음의 성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일반 교도나 또 이제 출가제가 누구든지 가서 마음이 정화되고 또 네. 마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도 이제 이 교육기관이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경계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또 이제 학생들과 그런 상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 그런 경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저는 돌아보면 예.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기 전에 예. 학교에서 그 귀에 닳도록 들은 말이 교사는 학생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오시는 교수님마다 전부 그게 아주 원칙적으로 말씀하셔서 귀에 다 맞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저도 막 은연중 가지고 학생 영산에 가서도 학생들을 특별히 이렇게 편애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예쁘죠. 그 좀 어긋나고 그러면은 이제 저기도 하지만 그래도 표가 나게 이렇게 하지 않았었고 또 이제 학생들 뭐 규율이나 지도 이런 것도 제가 직접 안 하고 이제 사생장 네. 회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좀 하도록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잘 되어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뽑는 것도 내 의사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잘 뽑으라고
그러니까 좀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크게 말썽 부리는 사람도 없고. 네. 그 전무 출신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교화 현장 이제 그 교도님들과 함께하는 교화 현장도 있고 또 이렇게 교육기관도 있고 또 이제 그 산업기관이나 여러 복지기관도 있는데 16년간이라고 하면 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이 교역자 양성기관에서 근무하시게 된 어떤 보람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람은 네.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에 네. 봉직을 했다는 게 아주 보람이 많죠. 그래도 뭐네 해도 사람이 네.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재가 잘 양성이 되어야 교단도 발전하고 그러는데 미약하지만 거기서 그래도 인재 양성에 좀 같이 합력했다는 자부심이 있죠. 네. 곡타원님께서 그 영산 선원으로 처음에는 네, 발령을 그랬어요. 받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이야 이제 영산선악대학교라고 그 공식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학교가 있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네, 명칭 변경에서부터 네, 그렇죠.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처음에 2년 이제 선언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영산 고등국민학교라고 3년간 중학교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교육을 담당을 했었는데 좀 지나니까 중학교가 의무제가 되어가지고 영산 고등국민학교는 이제 폐쇄가 됐고 이제 그 교사가 있으니까 성지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모집을 했죠. 그랬다가 3년제 고등학교 과정을 했는데 그때 대안학교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지고등학교가 대안학교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산 사무소에서 이제 고등학교는 관리를 하고 이제 영산은 이제 이 영산 선언만 했다가 그때 교단적인 분위기로 교사도 부족하고 영산과 동산 선언이 이제 5년제인데 교사가 많이 배치가 되니까 인력도 어렵고 그러니까 합해자 4년 두 교단을 합해자 그러니까 많이 왈가왈부했었는데 동산 선언을 폐쇄하고 영산 선언 4년제로 그렇게 합병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원광대학교 4년 나오면 석사가 있는데 영산 나오면 석사가 없이 그냥 어려우니까 원장님께서 학사 인정하는 학교를 설립을 해야겠다. 그러셔서 이제 몇 년 거쳐서 각종 대학이라고 게 있었어요. 그때 좀 여건이 좀 부족하지만 대학 학사 과정 인정하는 각종 대학을 이제 인가를 받았죠. 그랬다가 각종 대학은 좀 어쩐지 부실한 학교 같으니까 정규 대학으로 하자. 네. 그래서 정규 대학을 인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영산 선원에서 영산 대학교로 이제 영산 대학을 했다. 이제 나중에 영산 선악 대학교라고 대학. 그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었군요. 이제 영산 선악대에서 이제 근무하신 동안 학생들과의도 그 추억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일 있으신가요? 추억 많죠. 네. 밭으로, 능으로, 산으로 네. 다니면서 아주 재밌게 일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은 뭐 많지만 네. 재밌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전에 사감이셨던 이양신 농타님이 이제 입학생 1학년 들어오면 이제 여학생들 한 명씩 일주일간 데리고 주무셨나 봐요. 사감실에서. 네. 근데 이제 가시고 나니까 난 젊은데 좀 어색해서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학생을 한 명씩 데리고 자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씩 이제 신입생들 데리고 잤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점잖게 잘 자는 사람도 있지만 코를 고는 사람도 있고 일을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중얼거리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몸부림을 치고 자는 사람은 여러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같이 자고는 저녁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잤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눈을 떴는데 배가 무거운 거예요, 배가. 그래서 봤더니 그 학생이 내 배를 비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막 왜 이러냐고 막 그러면 놀랄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깰 때까지. 그랬더니 막 일어났는데 자기가 내 배를 펴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부님은 저를 지금 보면 볼 때마다 웃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사감님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그냥 배를 베고 이제 베개 삼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좀 좀 허무해졌나 봐요. 또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네. 네. 영산에서 학생들과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의미 있게 살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미국으로 가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거기서 근무했을 때는 영산에서 정년 퇴임을 하려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에만 항상 이제 대산 종목사님을 뵈러 가가지고 이제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해에는 이제 이게 온기 78년인가 이제 여름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왕국을 갔는데 그때 근무한 저 시자 김관현 교무님이 이제 저를 보고 그때 이제 또 필라델피아 교당 회장님도 오셨었어요. 교도회장님도 여름 돼서 그랬는데 두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대산 종목사님께서 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 선악대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이제 노쇠하셨잖아요. 말년에는. 요즘은 더 자꾸 재촉을 하시는데 안 되면 시자 너희들이 가서 시작을 해라. 그렇게 부촉을 하신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가겠냐고. 그래서 저보고 영산에 교육기간에 오래 있었으니까 가서 그냥 복인 교무님이 박사도 했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선악대학을 좀 설립을 하면 좋겠다고 권을 하세요. 근데 그때 막 들었을 때는 엄두가 안 나죠. 생각도 안 했고 또 미국은 영어도 해야 되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그것을 그 일을 한단 말이냐고 어렵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하셔서 아유 그러면은 가서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고 이제 했죠. 대답을 했더니 이제 대산 종목사님께 이제 두 분이 들어가서 말씀드렸대요. 그랬더니 선호가 가면 좋지야 그러셨다고 직접은 안 받들었지만 그래서 가열난 것보다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해외 교화에 첫 발을 내딛긴 하셨지만 그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업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게 된 거네요. 교장 근무를 하라고 가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어려워. 그러셨군요. 네, 선악대학을 해야 된다니까. 네네. 가서 아무튼 뭐 마음으로라도 합력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럼 처음 간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필라델피아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는 선악대학이 이제 기관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발령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주임 교무로 발령을 내면서 이제
준비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아. 교당으로 발령을 받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필라델피아에서 하셨던 활동은 어떤 활동이 있으셨어요? 일단 이제 복인 교무하고 미국인들 영어 되는 분들하고 이제 해서 준비는 하시고 저는 따라만 다녔고 이제 주로 이제 한국인 법회를 한인 교환을 한인 하셨어요? 교환을 담당을 했죠 저는. 네네. 그 필라델피아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일은 많은데 그래도 선악대학을 8년 만에 선악대학을 이제 정식 석사 인증을 받아서 개교를 했다는 게 가장 큰 기억으로 남죠. 보람도 크고. 곡타원님께서는 미주 선악대학원 설립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미주 선악대학원이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알고 갈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말로 교화를 하는데 해외에는 한국어로 교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한국 사람 본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영어로 교화를 할 인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영어로 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접 현지어로 공부를 해서 교화를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려면 학교를 세워야 되니까 선악대학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알고 네. 그래서 갈 마음도 났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영어로 공부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살면서 느낀 게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론대도가 건너가면 미국에서 이론대도 꽃이 활짝 필 때 세계 교화가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여기 사는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냥 미국이라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가서 이제 선악대학을 시작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보니까 이제 저도 미국인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서툴게 그런데 한국은 이 얼굴로는 미국인 교화가 네.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악대학이 설립이 되면 그냥 흑인 교무는 흑인 교화를 하고 이제 백인 교무는 백인 교화를 해야 되고 이제 거기는 뭐 전 세계 국가 국민들이 이민해 와서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가의 그 국민들이 이제 이런 데들 알면 거기서 교육자가 나오면 자기 나라로 가서 교화를 하게 되면 세계 교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17년 됐어요. 개교한 지가. 네. 그리고 학생들 과는 원불교학과도 있고 선응용학과 이제 졸업하면 이제 선지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두 과를 했는데 이제 조금 지나서 한의학과를 했어요. 한의학과가 제일 3년제고 학생 수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한약과 네. 한약과도 또 개설을 해서 한의과 학생들이 같이 겸해서 수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문이 200명도 한 넘는 것 200여 같아요. 명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제 미주 선악대학원이 설립 이제 인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또 역할을 하셨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개교식까지 이제 그 몽불식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가서 개교식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8년 걸렸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니까 선악대학 설립을 해야 하는 그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설립을 하러 왔으니까 기도라도 먼저 시작하자. 그래서 천일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교당 이전이 과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교당 이전과 선악대학 설립 두 가지를 이제 기도문을 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1년 만에 교당은 이제 미국인 교회를 사가지고 이전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좌산 종무사님 취임 때 갔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유엔에서 연설도 하시고 예. 또 맨하탄, 필라델피아, 워싱턴 세 교당이 집을 새로 저기 해가지고 합동 봉물식을 우리 필라델피아 교당에서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종무사님 모시고 이제 봉물식을 했고 3년 동안 이제 선악대학을 어떻게 설립을 할 것인지 이제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또 펜실베니아 주 정부 그 교육국에 가서 예. 물어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느라 한 3년 보냈고요. 이제 그 신청서 그 매뉴얼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이더라고요. 그걸 다 읽으면서 이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천일 3년간은 이제 신청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제출하면은 글자 한자라도 틀리면 다시 하고 몇 번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신청 서류를 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년 이제 천일은 이제 실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 건물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네 없고는 첫 번 실사는 이제 저기 필라델피아 교당에서 실사를 받았어요. 예. 와가지고 보더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버드 대학을 설립을 했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버드 대학도 지하 한 칸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네.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실사를 한번 또 왔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건물은 구입은 아직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실사를 받았는데 그 지적사항이 19가지가 있었어요. 예. 19가지 지적사항 중에 그것을 다 보완하는 조건으로 연말 안에 인가를 내주겠다. 조건부로요. 조건부로. 그때 6월 달에 왔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이제 실사 마치고 나왔어요. 교육부장님이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 저 없는 상태에서 12월 초에 인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9월 달에 이제 또 좌산 종무사님 오셔가지고 개교식을 했는데 이제 3천일 이제 기도 회양과 함께 개교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3천일 만에 어떻게 보면 미주 선악대학원 인가를 이렇게 받으시게 된 거네요. 네. 준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도를 해서 됐다기보다도 이제 뭐 그만큼 정성을 다하신 거죠. 기도라도 배울 것 같아서 시작을 했죠. 그 미주 선악대학원 설립이 미주 교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지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를 가보니까 교모님들이 한인 교화에만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가 되는 교모님이 몇 분이 이제 미국인 교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필라델피아에 영어 부표가 있거든요. 예. 담당이 있고 그러니까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군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대학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원활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미국인 법회가 없는 교당의 발령을 받더라도 나름 선법회나 이렇게 해서 미국인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교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졸업생들이.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 선악대학을 입학을 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미국 자체 내에서 현지인들을 이제 교무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학원 과정 2년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입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대학 못 나온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런데 지금 새 캠퍼스를 구입을 해서 교사가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장님이, 김복인 총장님이 이제 앞으로는 학부도, 4년제 학부도 설립을 해서 학부부터 이 교학과를 운영을 하게 되면 현지인들이 좀 더 많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 교육자를 많이 배출시키는 것이 선악대학의 저기 앞으로 나갈 길이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원불교 교화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8년간을 계시면서 교당 교화 활동과 아울러서 이제 미주 선악대학원 설립에 막대한 역할을 또 하셨잖아요. 그 이제 막중한 소임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보기교무님이 이제 대학원 이제 박사 학위를 하면서 맺었던 인연들, 미국인 인연들이 거의 주동이 되어서 선악대학 설립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당도 이렇게 설립을 할 수 있었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가 가니까 미국인 법회는 없는데 그분들로 구성이 돼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선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리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모임을 갔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법회를 정식으로 열고 이제 미국인 법회를 보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미국인들 도움도 컸고 이제 영어로 준비해야 되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대우법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누구시냐면 김복인 교원이 언니세요. 언니신데 여기서도 학부를 영어과를 다니셨나 봐요. 영어를 잘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복인 교원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미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다른 데 계시다가 이제 아무튼 당신도 이 과제가 느끼셨는지 필라델피아로 이주를 하셨어요, 가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복인 교무님 학교 다니는 것도 뒷바라지 타고 하다가 제가 가보니까 그분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필라델피아가 어려웠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 하나만은 아니지만 그분이 계셔서 교당도 이렇게 미국인, 한국인 잘 볼 수 있는 교화가 되어져 있고 선악대학도 이제 그분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힘쓰셔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도 선악대학 교당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이제 복인 교무님은 앞에서 하시고 당신 뒤에서 아주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살 때 그랬어요. 우리 전무 출신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교도님 필라델피아 교도님들이 또 미주 선악대학원 설립하는데 많이 힘을 써주셨고 합력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한 번씩 가보면 교당은 교당대로 선악대학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선악대학은 선악대학대로 교당 법회도 보고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교당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교당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지역 여건이 제일 교화장을 우수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 제 생각에 예.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대학도 있고 교당도 있고 네. 또 복지관도 있거든요. 아까 그분이 복지관도 설립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지역사회에 도움도 주시고 네. 그래서 교화 교육 자선이 다 있어가지고 아, 제일 훌륭한 교화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갔던 필라델피아라 영사는 항상 그리운 곳이고 지금은 이제 필라델피아도 제2 고향이에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하고 그 친정 같아요. 예. 그래서 자주 가볼 수는 없고 이제 설립 멤버로 있어서 그런지 지금 아틀란타 가 있어도 항상 안테나는 선악적인 어디 좋은 일이 있는가 또 어려운 일이 있는가 같이 걱정되고 네. 같이 기뻐해주고 네. 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졸업식에는 꼭 가요. 네. 가서 별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냥 지켜봐주고 애썼다고 해주고 그래서 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미주 이제 교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네, 곳이었기 첫 때문에 장이야. 예, 남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예.